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당신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철저하게 당신은 저기 뭐죠? 감정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못 살아요. 기분이 안 좋고 불행해지고 슬프고 상처받고 화가 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팔자가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요즘 현대에 있어서 뭐 기호, 취향, 욕망 이런 건 아주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겨지죠. 대표적으로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상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플러스 욕망이라고 얘기하죠. 플러스 욕망. 근데 플러스 욕망은 아무리 확고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거의 플러스적 욕망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살면서 인생의 비밀 같은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좋아하는 음식 한번 따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맛있었던 음식. 결국 기호라는 거요. 내 기호.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봤더니 좋더라. 뭐 먹어봤더니 좋더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 음식, 지금 옛날에 먹어봤더니 맛있었던 음식들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도, 다음에도, 미래에도 또 그것을 먹고 싶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옛날에 먹어봤던 음식 중에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들은 다음에도 또 먹어보고 싶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에 좋아했던 걸 현재도 좋아하고 미래도 좋아하는 이런 반복의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굳이 누가 나를 억지로 바꾸려고 든다거나 또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애쓴다거나 이런 어떤 인위적인 에너지 투자가 없이도 신기하게 이 플러스 욕망들은요. 꽤 오랜 세월이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기존의 플러스 욕망적 기호들의 상당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비유를 드린 거예요. 과거에 좋아했던 음식, 맛있었던 음식이 뭐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지만 상당수는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 욕망인데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뭘 좋아했으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고 싶을 테니까 천년만년 그것만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꽤 많은 모습이 바뀌어 있고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놈의 마이너스 욕망은 달라요. 뭐 또 여기 지금 다 대부분 고참 분들 계시지만 좀 헷갈려 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플러스 욕망이라는 건요.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것. 이게 플러스 욕망이고요. 마이너스 욕망은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 나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플러스 욕망. 난 제발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마이너스 욕망. 어때요? 구분하기 쉽죠? 이럴 때 웃긴 게 뭐냐면 플러스 욕망은 누가 나를 바꾸려고 어떤 강제를 한다거나 스스로 변화하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거나 이딴 거 하나도 안 해도 세월이 지나 보면 과거의 플러스 욕망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마이너스 욕망은요. 세월이 지나도 거의 대부분이 유지, 반복, 고수되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 심지어는 플러스 욕망은 딱히 뭐 누가 나를 바꿔라 너 맨날 좋아하는 거 그냥 다른 것도 먹어봐라 한다거나 나도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막 타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의 푸시를 받지 않더라도 플러스 욕망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많은 퍼센트로 변화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욕망은 정반대로 남들이 나를 바꾸려고 들고 스스로도 그런 자기 모습이 싫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거의 대부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바뀌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그래서 제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뭐 DNA적이라면 그냥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혈족의 DNA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근원부터 우리의 인생에 정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상당수의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어쨌든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미하게 성격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시 여기진 않지만 성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마이너스 욕망이 아주 중요시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싫은 거 되게 민감하고 본인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살고 싶은 건 똑같은데 대체로 그 비율은 비슷비슷한 정도인데 유달리 싫은 걸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싫은 마이너스 욕망 쪽에 훨씬 더 민감하고 그쪽에 중요도의 퍼센트가 높은 아이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보면 인생이 다 폭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긴 세월 동안 상담을 해보면서 거의 예외가 없달까요? 그리고 자기 개발의 노력이든 자기 개발의 공부이든 뭐 정신 상담이든 이런 경우든 이 분들은 그래서 치료 효과가 대단히 낮다. 그런 되게 슬픈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생을 마이너스 욕망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조차도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감정적으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성가시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중심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게 플러스 욕망, 마이너스 욕망 대부분 사람들 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는 이 둘이 적당히 믹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는 반반이어야 되는데 왜 반반 치킨처럼 골고루 믹스가 돼 있지 않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플러스 쪽에 가 있거나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쪽에 가 있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 한 가지 특정 모델인 마이너스
욕망에 매우 집착하는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이생망, 폭망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이 인생을 말아먹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이 원리의 설명의 모델이 됩니다. 이분들은 난 저게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럴까? 내가 싫은 거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식의 싫은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싫은 부분은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된다 그랬죠,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욕망은 세월이 지나면 뭐 옛날에는 뭐 치킨 좋아했다가 야 맨날 치킨이냐 하자, 다른 거 먹자 이런 식으로 뭐 마라탕도 먹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 나는 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 나는 추어탕 같은 거 비려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싫은 부분에 마이너스적 욕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싫은 마이너스적 욕망의 대부분을 어렸을 때든 지금이든 거의 그대로 갖고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체감 자체가 과거의 욕망이 현재의 욕망이고 미래의 욕망인 게 왠지 당연한 체감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원래 그렇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러고 다들 그렇다 이렇게 느끼기 쉽다고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마이너스 쪽 욕망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유지되니까 내가 그러면 남도 그렇고 다들 그렇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저게 그렇고 그것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플러스적 욕망도 뭐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웃기죠? 원래 플러스적 욕망은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어야 맞는데 마이너스적 욕망을 오래 갖고 살면서 이걸 중요시 여기고 이걸 베이스로 나머지를 바라보는 색안경, 선글라스에 뒤틀린 패러다임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욕망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과거의 욕망이 현재의 욕망이 되고 다시 현재의 욕망이 그대로 안 바뀌고 미래의 욕망이 되는 게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오빠 나 해산물 알레르기 있어. 그래서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고 챙길 거 아니야. 이런 건 우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얘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네. 너무 맛없다는데 너무 맛없다는 걸 굳이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런 식의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저렇게 마이너스 욕망에 매몰된 사람들은 오빠 난 스파게티가 좋아. 난 그걸로 또 시켜줘. 아 그래? 이런 식이 돼.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스스로의 자기 인생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플러스적 욕망도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고요. 매우 고집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심성도 타고난 게 착하도요. 사실상은 착해질 수가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인격적 결함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교육적으로 도덕을 받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 막 뭐 항상 예의 구변 따지고 공중질서 다 지키고 그러니까 공공질서 100% 다 지키고 매너 좋고 뭐 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착하게만 살아도 이 사람은 근본적인 영역에서 팔자적으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착해질 수가 없냐면
세상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뭘 보면 나는 안 웃긴데, 나는 저거 안 좋아하는데, 나는 다른 게 좋은데, 난 이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나이가 먹었지만 앞에 선영이다 그러면 선영이 밥 먹고 왔어요. 선영이 늦었어요. 선영이 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기호, 플러스적 좁은 기호, 마이너스적 좁은 기호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뭔가 제공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한테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대화를 한다고 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원래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했다. 저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운동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에 껴볼까? 또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워볼까?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플러스적 이게 착해서가 아니고 이타적이라서 하느냐. 플러스적 욕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옆에서 야, 마라탕 먹으러 갈래? 요즘 마라탕 대박이야. 그럼 마라탕?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플러스적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체감이 없다고. 나는 뭐가 싫고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도 되게 좋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대화라는 거 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대화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의 대화 또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는 게 대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긴 좋은 사람이고 착하게 행동하는 선한 사람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난 좋은 사람 맞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최소한 제가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고 바라니 오랜만에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쵸?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악인이다. 나쁜 놈이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건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자기 대인관계의 갈등 충돌을 사회생활에서 무수히 겪는 걸 가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최소한 내가 나쁜 놈은 아니다, 악인은 아니다라는 엄청난 확신을 가진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현실과 뭔가 많은 괴리감이 있어. 특히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즉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수히 갈등 충돌을 빚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뭔가 세련되지 못해서 대인관계적 실력 또는 성숙도가 부족해서 또는 성격적으로 나약해서 너무 착해 빠져서 그래서 당하기만 해서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가 힘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하고 착하다 못해 나약해 빠졌고 착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순진하게 살아서 너무 서툴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갈등 충돌을 빚고 사회생활을 잘 못했던 거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착하고 착하지만 너무 착해서 약해서 서툴러서 대인관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한 건요. 동기적으로 착하냐 생각이 착하냐 이게 착화가 아니고 결과가 착해요. 그런 면에서 상묘학은 앞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전혀 착한 사람일 수 없다. 그들이 착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마치 악인과 결혼하겠다 이런 뜻이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결혼하면 피곤하다 이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피곤하니까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악인과 결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짓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냐? 내 배우자가 악인이라니, 악당, 나쁜 놈, 쓰레기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닌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근데 이 부분에 현대인들이 되게 많은 착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대충 겉으로 보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과 실제 그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뭐 상담을 하든 상묘학 공부를 하든 왜 그게 크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냐면 운영체계 자체가 자신의 욕망, 플러스적 욕망, 마이너스적 욕망 이 두 개의 세팅 값이 고정이에요. 안 바뀐다. 그래서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모든 결과, 사회가 자신이 가진 그 욕망의 세팅 값에 맞춰줘야 합니다.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이분들은 못 살아요. 기분이 안 좋고 불행해지고 슬프고 상처받고 화가 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당신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철저하게 당신은 감정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감정 노동. 그러니까 쉽게 하면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는 사랑하는 내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냐면요. 고객입니다. 고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고객이 돈을 냈으니까 판매자는 철저하게 고객의 니즈에 갖다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파탄 내지 않고 유지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참고 그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고 다 맞추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